자, 운기의 기본 성질을 보면은 기본적으로 동기상고 계속 나오죠. 제가 동성상응 이게 운의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인데 이게 이제 공자가 이야기한 거예요. 공자가 이야기한 운기의 성질. 운기라는 것이 서로 같은 기끼리는 서로 끌어당김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동성상응은 같은 기끼리 만나면 서로 호응해서 반응을 한다. 이 얘기는 이제 정의는 다 아실 텐데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돼요. 운과 기가 서로 결합을 한다라고 봐셔야 됩니다. 동기상고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천간과 지지에 대한 구분을 애매모호하게 사람들이 잘 몰랐어요. 천간에도 갑이 있고 지장간에도 갑이 있으니까 이 둘이서 같은 운이니까 서로 찾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역사주에서는 이게 운이고 얘가 기라고 했죠. 그래서 기가 운과 결합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운과 기는 서로 끌림이 있고 그렇게 해서 결국 둘이 결합을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같은 기끼리 만나면 서로 호응해서 반응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천간과 지지가 서로 통근 투관을 하면 특성이 발현된다.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예, 한 번 더 정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운만으로는 서로 상쇄된다고 했죠. 아무것도 없는 우주 공간에 보면은 운들이 이렇게 쭉 오는데 이 운들은 뭐 갑과 경 서로 상충이 돼가지고 없어지고 임과 병 서로 충이 돼가지고 없어지죠. 기본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쭉 오는 것들은 다 상쇄돼가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무토는 같은 기가 있어야 반응을 하는데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물체를 하나 딱 만나면 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운이 막 이렇게 흩어지게 되죠. 흩어지고 내부에서 흡수되면서 운은 계속 지나가는데 얘는 천천히 발현이 되는 거죠. 천천히. 그러다 보니까 이 차이에 의해서 우리가 운기가 발생이 되고 이게 어떤 특성으로 오행적 특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운과 기가 서로 불협이 돼서 오행의 현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이게 운기의 기본 성질입니다. 이건 이제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오행의 실제 작용 특성을 보면은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행의 작용 특성, 충과 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합은 우리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동기상고고 동성상응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제 합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충이라는 것은 그럼 왜 만들어지나? 근데 이게 운이라는 것이 뭐 저는 계속 이렇게 파동으로 그리고 있습니다만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어느 순간에서는 이것처럼요. 여기 이제 그래프 요거를 한번 보시죠.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두 가지 운이 서로 쭉 이게 다가옵니다. 다가와가지고 서로 부딪히면 굉장히 커지죠. 이게 이런 현상이 동성상응이라는 거예요. 동성상응. 근데 이게 만약에 반대로 위상이 반대, 완전 위상이 정반대였을 경우에는 중간에 딱 사라져 버립니다. 완전히 없는 것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반대 방향에서 나타나요. 반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거는 중간에 안 없어지고 그대로 지나간다라는 얘기죠. 지나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운도 역시 마찬가지로 파동의 형태다. 파동이다. 운도 파동이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행의 구조를 한번 쭉 보면은 이런 거를 많이 봤어요. 목화, 토금수.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을 한다. 목생화, 화생토, 도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식으로 가서 오행은 이렇게 배치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음양으로 나눠요. 갑과 을은 같은 목인데 음양으로 나뉘죠. 그러면 얘네는 파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움직일까? 이렇게 움직이나? 그래서 이거는 양이고 얘는 음이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파동이 이제 횡방향으로 나타나면 갑을에서 병정으로 바뀌는 원인이 불분명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갑을까지 왔어요. 병이 돼서 다시 양으로 들어오고 정일 때는 음이 들어온다. 뭐 이렇게는 볼 수 있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뭔가 좀 자연스러워 보이죠.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얘 때는 갑이라고 했는데 얘는 목인데 똑같이 양으로 올라왔는데 얘는 왜 병이 되는 거죠? 왜 병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갑과 병은 위치만 다를 뿐 성질은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성질이 같아요? 다르죠.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이 기존에 있는 모델로는 이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운이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갑을병정 무기경신 인계를 이렇게 쭉 쓰죠. 이렇게 쭉 쓰고 그 반을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쓰면 갑기가 하나의 운이라고 하고 을경, 병신, 정임, 무게 이런 식으로 해서 5가지가 있으니까 이걸 오운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뒤에는 이제 기갑은 이렇게 거꾸로 돼 있고 그러면은 이게 마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틀어져서 가는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나선으로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이중나선에 우리가 그 DNA가 이중나선으로 돼 있죠. 그 운도 딱 이중나선 모습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나 이걸 증거로 내미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운의 이중구조는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저번 시간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갑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이제 우편향의 72도 커브를 가지고 운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목이 밑으로 쭉 내려와 가지고요. 여기서 을목이 되는 겁니다. 을목이 됐다가 다시 또 이렇게 휘죠. 이렇게 돼서 병화가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와가지고 이쪽에서 정화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무토가 되고요. 이 무토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서 기토가 되죠. 그리고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서 병금이 되고 신금이 되고 이렇게 돌아서 임수가 되고 이렇게 돌아서 개수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얘 오음 관계가 다 짜지죠. 지금 갑기가 짜졌고요. 정임이 짜지고 을경이 짜지고요. 그죠? 병신이 짜지고 무게가 따지고 정임이 따지고 이렇게 5가지 운이 딱 짜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측에 있는 이것들이 전부 다 음간이 되죠. 내측에 있는 것들은 음간이 되고 바깥쪽에 있는 것은 양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오행의 많은 연구를 통해서도 나오지만 외피와 관련된 것은 그러니까 외부와 직접 만나는 것은 다 양간이에요. 외부와 직접 만나는 건 다 양간이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음간이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어서 화기운을 가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심장을 대표적으로 들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대장을 들어요. 대장은 외부와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음식물로 연결이 돼 있죠. 뭐 좀 더러운 얘기긴 하지만 항문으로 해가지고 외부와 바로 문이 연결돼 있어요. 심장 같은 경우는 외부랑 연결이 되면 큰일 나죠. 피가 계속 철철철철 흘러 넘칠 테니까. 그래서 이거는 음의 성질을 가지게 되고 대장은 양의 성질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이 양간이 된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떤 게 되냐면 십간이 순환하는 원리가 드디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천천히 이거는 중요한 거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돼요. 맨 처음에 이제 갑이 시작하죠.
갑이 시작하는데 이 조금 전에 보면은 요 갑이 이쪽으로 반대로 가면 을경과 만나죠. 을경과 만납니다. 갑이 을경과 만나는 게 이제 보여지는데 여기서 보면 을 쪽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요. 을 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런데 을과 연결되어 있는 게 경금이죠. 이 경금이 갑목을 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갑목은 더 이상 여기서 소멸이 되죠. 충, 경금도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동시에 쌍소멸이 되고 뭐만 남습니까? 을만 남아요. 을만. 자, 을이 남아서 다시 또 병화 쪽으로 이렇게 쭉 갑니다. 병화 쪽으로 가니까 병화와 연결되어 있는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이 을신충을 일으키죠. 그래서 을목이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끔 만들어줍니다. 신금도 역시 동시에 쌍소멸이죠. 그래서 병화라는 특징만 남게 되는 거예요. 병화가 다시 또 정화로 내려가게 되면 이게 이제 내려가는 이유는 그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죠. 요게 실제로는 이렇게 움직이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간목이었을 때, 을목이었을 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내려오는 거는 같은 오행끼리는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현상입니다. 양이 됐다가 음이 됐다가. 자, 그래서 정화로 내려오는데 이 정화의 뒤쪽에 있는 임수가, 그죠? 이게 두 개가 오운 관계죠. 오운 관계에 있는 임수가 또 충을 일으키죠. 그래서 병화가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임수도 땅 소멸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만 살아남아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만 살아서 또 이동을 하다 보니까 무토의 오운인 뒷단에는 개수가 있고 이 개수와 정계충이 되죠. 정계충이 되니까 정화는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개수도 같이 쌍소멸을 하죠. 그래서 무토 성격만 남는 거예요. 이렇게 갑을 병정 무, 기, 경신, 임계 이런 식으로 쭉 이동해 가면서 십간이 자동적으로 각각의 오행의 특징만 남는 거예요.